우크라이나의 땅끝 크림반도엔 수도승들의 성산 바흐치사라이가 있습니다. 바위산 하나에도 역사가 흐르고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축과 더불어 살아가는 타타르인에게 크림반도의 드넓은 평화와 대지는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크림 왕국이 남긴 아름다운 칸의 궁전에선 지금도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는 눈물의 샘이 떨어집니다. 세상과 단절돼 살아야 했던 하렘 여인들의 탄식과 사랑, 그리고 크림반도의 오래된 주인 타타르인의 이야기까지 본토와는 또 다른 문화를 꽃피운 크림반도를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만나는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흑계를 찾아갑니다. 그곳엔 고대 그리스인들이 세운 고대 도시 케르소네소스와 긴장감 넘쳤던 격전의 현장 세바스토폴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품은 내륙의 바다 흑해는 풍요로운 생명의 에너지로 넘실거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숨은 보석 얄타를 만나려고 합니다. 아시아의 끝자락, 유럽이 시작되는 경계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면적이 가장 크지만 여행지로선 아직까지 낯선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가요? 크림전쟁, 얄타회담, 흑해함대, 세계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긴 역사의 무대라면 말이죠. 심페로폴은 크림 자치주의 수도입니다. 과거 실크로드의 통로였을 만큼 교통의 요지인데요. 얄타 여행도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크림반도의 최남단 흑해와 맞닿은 항구 도시 얄타는 예로부터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바쁘고 숨가쁜 대도시의 풍경과는 달리 이곳에는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낭만과 여유가 가득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산을 넘어 황혼기에 접어든 노악사들에게 얄타의 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무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청춘들에겐 축복의 무대로 바뀌기도 하죠. 얄타에서는 유독 결혼식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커플은 결혼식을 위해 키예프에서 왔다고 합니다. Мы начали очень давно. Как бы мы счастливы, мы за эти вот 7 лет мы вот решили сделать свадьбу, да. Мы счастливы. Мы счастливы. 우크라이나 젊은이라면 누구나 얄타에서 꼭 결혼하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이번에는 얄타 토바기 커플의 결혼식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일까 은근히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객이라곤 여기 모인 사람이 전부인데다가 결혼식 절차도 아주 간소해 내심 놀랐습니다. 결혼서약에 사인을 한 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결혼 증서를 들고 둘만의 기념 촬영을 합니다. 사회자 없이 정부가 인정한 주례자가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예식은 주례사로 마무리됩니다. Что обязуются, но это молодые должны между собой договориться, что они обязуются друг к другу.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бы невеста помнила о самом главном предназначении женщины — быть хранительницей очага, а жених уже супруг берег и любил ее, потому что она мать его будущих детей.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는데요. 정말 허례허식 없이 정말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지네요. 정말 행복해하는군요.
화려하든 간소하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결혼식엔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둘기인데요.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꼭 흰 비둘기여야 합니다. 흰 비둘기가 사랑, 평화, 가족을 상징하기 때문이겠죠. Голубей предлагаю, да, это голуби же ведь как богоугодная птица во всех конфессиях, да, голуби, белый голубь, олицетворение мира, любви, верности, семей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Очень хорошая примета. Ангел-хранитель богоугодный, да, как бы вот перед Богом.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면 더더욱 곁에 두고 애지중지 길러야지 왜 날려버리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도 고정관념일지 모릅니다. 두 손에 꼭 쥐고 있다면 사랑도 행복도 언제나 그 정도겠지만 더 넓고 큰 세상에선 행복과 사랑도 그만큼 커질지 모르니까요.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위해 떠나는 여행길에서 이렇게 우린 타인을 통해 나 자신과 만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 좀 진정, 의미는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들 너무 중요시하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진심 어린 사랑의 결혼식에 저도 감동받아 즉석에서 축가를 선물했습니다. 앞에서 찍어 앞에서. You so beautiful. Мы еще сами в шоке просто, поэтому вы уж не обращайте внимания на это. 옛 소련 시절에 타던 자동차를 웨딩카로 꾸몄네요. 네, 지금 이 차가 바로 신랑 신부가 이제 곧 타고 신혼여행을 떠날 앙증맞은 차입니다. 신랑 신부의 예쁜 모습하고 닮아있죠? 네, 지금 저렇게 예쁜 모습대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결혼식에 들인 돈은 $200였다고 합니다. 이토록 소박한 결혼식이 형편 때문이든 소신에 따른 선택이든 당당한 주인공과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축하해주는 친구들, 행복의 크기를 돈만으로 가늠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어 여행이 더 즐거워집니다. 흑해 연안의 도시 얄타는 크림 산맥이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기온은 4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딜 가나 편히 쉬고 즐기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황제들이 여름 별장을 이곳에 지을 만큼 역사 깊은 휴양지입니다. Ялте, вообще-то Ялта – это город счастья. И рекомендую, чтобы кто бы сюда не ехал, они здесь либо найдут свою вторую половину, либо останутся очень довольны отдыхом в Ялте. 조용한 휴양지였던 얄타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국제 무대에 등장시킨 것은 그 유명한 얄타 회담이었습니다. 회담이 열렸던 장소는 리바디아 궁전인데요.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스 2세가 즐겨 찾았던 여름 별장입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궁전은 요양소로 쓰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5년 2월 세계사에 길이 남게 되는 회담을 이 자리에서 개최합니다. 당시 소련의 스탈린 당서기장,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은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고 패전국과 해방국의 전후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었습니다. 1945년도에 그 8일 동안 이곳에서 바로 얄타 회담이 이루어졌던 정상들이 앉았던 자리네요.
국가 세 개의 대표 국기가 걸려져 있고요. 그런데 얄타가 회담 장소로 낙점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그 스탈린 입장에선 미국에 굉장히 배려를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만 이 궁에 머물러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따로 회담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처칠은 나가서 회담을 하고 미팅을 했는데 루즈벨트만 이 성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굉장히 미국 측에 제공해줬다고 하는데 바로 그래서 여기서 루즈벨트와 같이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휴양과 요양지로 명성이 나 있던 얄타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얄타를 말할 때 치유의 힘을 지닌 도시라고 합니다. 온화한 기후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부를까요? 마치 뭔가 정말 힐링이 될 것, 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만 같아요. 네, 설명을 들어보죠. Здесь встречают, гостей оформляют на ресепшене и дальше проходя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в свои корпуса. 사키 요양원은 러시아 최초의 리조트 개념으로 1884년에 세워졌는데요. 혈우병을 앓았던 니콜라이 2세의 아들이 이곳에 머물며 치료를 받아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요양원이지만 그렇다고 환자들만 이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루에 $50를 내면 새끼 밥 먹고 자고 스파, 안마, 진흙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와서 2주 정도 머문다고 합니다. 환자들만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휴식과 치료를 겸한 가족형 리조트인 셈이죠.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형외과 치료를 주로 하는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안에 전체 건물 전체에 그 유황 진흙인가 봐요. 그래서 그 황 냄새가 전체에 꽉 차 있습니다. 사해의 머드와 함께 세계 2대의 머드라고 불려지는 사키 머드인데요. 풍부한 미네랄에 비타민 성분까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Сюда говорили. Улучшается иммунитет,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решаются, также у мужчин бесплодие тоже. Улучшается все гормональный фон, то есть у мужчин улучшается гормональный фон, мужские гормоны, тестостерон, у женщин, наоборот, женский фон, эстрогены. 예, 이곳에요.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죠. 니콜라이 2세. 그 2세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몸이 굉장히 그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여기서 치료를 받고 또 못 받으면 여기 아까 보신 그 진흙, 그 머리를 잔뜩 가지고 그리고 머무는 곳으로 가고 했다는 곳입니다. 이곳이. 네. 안내하는 분이 저에게 꼭 필요한 치료가 있다고 권해서 따라갔는데요. 와, 이게 그 스파 장치가 다 있네요. 그건 바로 정화한 흑해의 물을 이용한 스파였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편안함도 잠시. 수압이 얼마나 센지 닿는 곳마다 아프더라고요. 엄청난 압력이 지금 나와서 몸을 전신을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Эффект очень хорошо улучшается кровообращение. Если у кого-то больные суставы, мы проходим коленная чашечка, вот тоже суставная часть, вот получается тоже разбиваются отложения солей всякие. 처음엔 좀 아프더니 이내 익숙해지고 나중엔 더 있고 싶어졌는데요. 먼 길을 마다않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Пока что я тут немного, еще недели нет. Ну, я ненадолго, пока еще. Также можно оздоравливаться, то есть приезжать к нам не уже с проблемой, а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работы проводить. То есть можно приехать, опять же, получив такой комплекс на 12, на 14 дней, здесь находиться на таком оздоровлении.
사실 얄타는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곳입니다. 어딜 바라보든 눈을 정화시켜주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죠. 이곳은 키라라는 여인과 그녀의 노모가 사는 집입니다. 얄타로 요양 왔다가 3년째 이 집에 눌러 산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는데요. 몸이 불편했던 노모도 얄타로 온 뒤로 밭일을 할 정도로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네요. 갑작스런 방문에도 키라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원래 지금 모스크바신데 작업실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꾸며놓고 키라는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던 꽤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건강이 나빠져 작품 활동을 멈추고 이곳으로 왔다고 해요. Это вчера я закончила ночью. Называется «Письмо из рая». Это райская птица пишет письмо, а это почтальон, который их куда-то уносит. 그 사이 건강을 되찾고 그림도 그리게 됐으니 키라에게는 얄타가 바로 천국에서 온 편지가 아닐까요? 카툰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또 현대화적인 느낌이 가미돼서 А это вот моя любимая картина. Называется «Хранители тайны». 모스크바에서 활동할 땐 심오하고 어두운 그림을 그렸는데 얄타에 온 뒤론 색채가 훨씬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림의 소재도 일상생활 속에서 찾게 됐고요. Я всю жизнь рисую, поэтому у меня оно постоянно присутствует. Постоянно, да? Я не выхожу из этого состояния. Поэтому я и здесь,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вот такая природа, и здесь очень легко пишется, рисуется. И персонажи это уже здесь. Я 3 года здесь живу. 키라는 5월에 있을 전시회의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는데요.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붓을 들었더니 불과 1년 만에 전시회를 열 정도로 많은 작품을 그리게 됐다고 합니다. 맑은 물, 찬란한 햇살, 언제나 따사로운 기후. 얄타는 예술가들에게 더없이 완벽한 작업 무대입니다. Ну и о чем тут говорят? Такие звезды, вот, видите, автопортрет. Вот мое состояние крымское. В городе нет, особенно вот Москва, это очень тяжело. Для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занимается творчеством, ну, может быть, кому-то было бы легче, кто занимается другими вещами. 곁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영감을 얻을 만큼 마음도 여유로워졌다는 뜻이겠죠? Бессовестно. Убегает. Is that doggy? That doggy? Is it? Да. Марик. 다 등장해. 아, 너무 부럽습니다. 이 그림 속에 이 화가분 주변에 있는 모든 동물, 모든 가재 도구가 이분 작품 속에 모두 다 녹아 있어요. 그래, 맞아요. 그 예술가들은 노래하는 사람도 보면 자기의 삶이나 성격 이런 게 그 사람 목소리 노래하는데 사실 다 녹아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You know, your painting. 키라는 이곳 아이들의 남다른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는 아이들도 가르친다는데요. Дерево. Это дерево. Это кот Боня. Это кола. 아, 이거 학생이 한 데칼코마니인데 예쁘죠? 애들이 컬러에 대한 감각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Мне так нравится вот этот голубой кот. 아이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밝고 화사하고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들이 이 땅의 아이들을 상상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저도 뭔가를 표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얄타가 저에게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학창시절 미술시간 이후론 마땅히 해볼 기회가 없었던 데칼코마니에 도전을 했는데요. 좀 긴장되더라고요. 짜자잔. 그런데 완성된 작품을 보니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더 밝은 색을 골랐더라고요. 얄타의 자연이 제 마음도 움직였나 봅니다.
дракон. Нет, это какой-то летящий человек. 제가 그렸지만 저도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키라한테 그림도 선물 받았습니다. 네, 키라 너무 반가웠어요. 언젠가 또 만나겠다. Sometimes we can meet somewhere. Приезжайте, welcome to me. Ciao. Bye. Ciao. Bye bye bye.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아니면 얄타의 밤 풍경은 비교적 차분한 편입니다. 저녁밥을 먹은 사람들이 하나 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오는데요. 흑해에서 불어오는 온화한 바람과 낭만적인 음악이 있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흑해의 방파제나 선착장에선 늘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낚시꾼들인데요. 청어, 고등어, 정어리 등 108종이나 되는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어서 다양한 손맛을 즐기기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도 도전해봤는데요. 낚싯대를 넣은 지 얼마 안 돼 묵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흑해에서 잡은 이거 뭡니까 이름이? 와 진짜 바로 잡았어요. 넣자마자 올라와서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낚시 소질이 있나 봐. 저 노래를 그만두고 낚시를 내일부터. 흑해는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 유럽과 아시아가 함께 품은 내륙의 바다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제비둥지성을 꼭 보라고 해서 배를 타는데요. 배를 타고 파도 타기라고 있어요. 내륙 바다라고 해도 우리 국토 면적의 4배, 최대 수심도 2,000m나 된다니 정말 넓고 큰 바다죠. 오랜만에 탁 트인 바다를 보니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돌고래의 갑작스런 등장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요. 힘찬 돌고래들의 안내를 받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성이 우리나라로 제비둥지성이라고 해요. 그 독일의 굉장한 부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지은 성이라고 하거든요. 깎아놓은 것 같은 아이토도르 절벽의 끄트머리에 지은 성은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 크림반도를 소개하는 여행 책자마다 실리는 흑해의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40m나 되는 이 높은 절벽 위엔 원래 16세기에 나무로 지은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1911년 독일의 부호가 사들여 1년 만에 고딕 양식의 제비둥지성을 지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1927년 이 일대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오로라 절벽의 일부가 바다로 떨어져 나가는데요. 다행히도 성은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여행의 목적지는
세바스토폴입니다. 차가운 북풍을 온몸으로 막아 얄타를 따사롭게 만들어주는 크림 산맥이 이번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최고봉의 높이 1500m, 동서로 150km를 뻗어나간 크림 산맥의 끝에 세바스토폴이 있습니다. 세바스토폴은 흑해의 여느 휴양지와는 다른 첫인상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소련의 땅이자 우크라이나의 역사이기도 한 이곳은 크림 전쟁과 2차 세계대전, 굵직했던 분쟁의 치열한 격전지였거든요. 지금도 어디선가 대포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흑해의 요새로 건설된 이 군항 도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전쟁 관련 유적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위령탑입니다. 혁명의 소용돌이는 비극의 역사 한 줄을 또 새겼습니다. 1853년부터 56년까지 러시아와 유럽 열강들이 발칸 지역에 패권을 두고 벌인 크림 전쟁의 격전지도 바로 세바스토폴이었습니다. 바람이 엄청 부는 이 언덕 위에 있는 저 종은 이 크리미아 전쟁 때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긴 기념으로 얻은 전리품을 그 무기들을 몽땅 녹여서 만든 종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바꾼 값비싼 종인데요. 이런 종을 만들 일이 더 이상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겉으론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세바스토폴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지금도 팽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흑해함대의 존재 때문인데요. 크림반도 주민들을 위한 정기 여객선이 출항하는 선착장 한편에서 흑해함대 투어를 위한 관광선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말로만 듣던 흑해함대의 모습이 어떨지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바다를 공유하고 있음을 양국의 국기와 해군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함대가 있는 곳까지 30분 정도를 달려가는데요. Мы сейчас с вами путешествуем по Севастопольской бухте. Это самая большая бухта нашего города. Она делит город на две части. Южная часть и северная сторона. Раньше эта бухта называлась Ахтиарной бухтой, как и наш город Севастополь, Ахтиар. Это только через год после основания нашего города Екатерина II издала указ.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흑해함대 문제로 대립했지만 결국 예소련이 해상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흑해를 따라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역사가 흐르고 사랑도 흐르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흐르고 모여서 이곳을 지나쳤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맞닿아 있었기에 흑해는 어느 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바다에 포탄이 아니라 천국의 별이 떨어지기를 노래한답니다.
흑해 주변을 여행하다 보면 주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뜻밖의 풍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폐허가 되어 잔해만 남은 이곳은 고대에 세워진 그리스의 식민 도시 케르소네소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우크라이나에 그리스의 유적지가 남아있게 됐을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다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희미하게 불빛이 보이는 곳이 있어 따라가니 거기가 바로 여기였죠.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운 흑해 연안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요. 그때가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그리스 여인이 지금도 사는 걸까요? Греческие богини, музы, вот, и как раз тут и базилика, и все под стиль, красиво. 이 사람은 직업 모델이었는데요. 멀리 그리스까지 갈 것 없이 옷과 월계관만으로도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마치 그리스의 신전을 걷는 것 같았어요. Can I try it? Снимайте. Okay. Thank you. 월계관을 쓰면 저도 여신처럼 보일까요? 아, 정말 이게 황금 월계관처럼 금가루가 마구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예전에는 이렇게 그리스 여성들이 휘날리는 시폰 같은 옷을 입고 이런 걸 쓰고 흑해를 바라다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렸을까요? 무트로 달려와 지금 막 부서진 흑해의 물은 몇 억 년이나 걸려 이곳에 닿았을까요? 조물주가 내려다보면 아웅다웅 살아가는 인간의 생존 시간도 이런 찰나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감싸주며 살아가라고 사람이, 아름다운 자연이,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들이 말을 합니다. 흑해가 품은 보석, 이곳은 얄타입니다.